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히려 화합의 제스처로 그렇게 추천드린 겁니다. 정치권을 지켜보다 보면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이름들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몇 분의 이름이 떠오를 겁니다. 아마 이분도 그 가운데 분명히 한 분일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좀 늦었습니다만 뭐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의도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게 몇 년 만이죠? 저는 떠난 기억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단 게 몇 년 만입니까? 그건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뭐 그 다음에도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당 대표로서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이제 차분하게 아마 많이 돌이켜 보셨을 텐데요. 어떤 선거였다.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출마를 하셨던 거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이제 지방선거 결과도 나왔고 전체적인 결과에 대한 분석은 있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지난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담긴 민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선 지방선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처음 출범하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필요한 개혁을 할 동력을 확보해 주자. 아마 그런 민의가 모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보궐선거는 제 정치가 10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제가 처음 시작한 게 2012년 9월 19일이니까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만 10년도 안 됐는데 그동안에 처음으로 치렀던 양자 대결 선거입니다. 저는 항상 모든 선거를 3자 대결, 4자 대결, 5자 대결, 무소속 그렇게만 치렀습니다. 네. 뭐 그런 뜻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10년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은 안철수 의원은 정말 정치 오래 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가장 정치의 중심에서 10년 내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예, 10년 전에 안철수와 10년 후에 지금의 안철수 달라졌습니까? 초심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도 이 정치라는 것이 공익을 위한 봉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쌓은 것이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이죠. 그리고 또 계속 그 삼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살아남는 거다. 네. 그런 식으로 치면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셈이죠. 살아남는 게 경쟁력이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예, 그렇죠. 선거에 만약에 출마한다면 이겨야 또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물론 의미 있는 패배를 기록하는 분도 국민들이 기억을 합니다만 그래도 원칙 있는 패배는 중요합니다. 예,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지역구가 원래 서울 노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구를 경기도 성남 분당으로 옮겼어요. 예. 그 과정에 물론 당의 요청과 요구가 있었고 본인의 결심도 있었습니다만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고민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처음 단일화를 한 다음에 행정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이라는 것이 대통령직 인수위였습니다. 그것이 국정 전반을 한번 살펴보고 제대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제 정책도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나왔었죠. 뭐 제가 국무총리로 갈 거라는 둥, 그렇죠. 아니면 또 경기지사로 갈 거라는 둥. 그런데 그게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 행정일을 하고 싶다. 내가 다른 건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국무총리나 장관, 경기지사 얘기가 이 상상이 되잖아요. 저런 근데 것이겠구나.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 인수위원장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원회 정확하게 중간 정도 지점에 출마 선언을 하고 청문회 준비를 하든지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인수위원장을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때 왜 기자들에게 좀 그렇게 얘기 좀 해주시지. 저는 기자들이 그건 상식이라고 생각했죠. 상식이라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얘기 듣고 나선 다 그렇게 하고 저도 여기서 방송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행정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나중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행정의 집약이 바로 인수위원장입니다. 예. 그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선거 때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국정 과제로 만드는 과정인데 그게 단순 작업이 아닙니다. 우선 필요한 것이 전체적인 시대적인 과제, 네.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하고 전 세계 글로벌 환경을 생각한 다음에 그런 그 큰 틀 아래서 이제 이 공약들을 실현 가능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런 그 국정 과제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게 간단한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예.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행정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건 인수위원장이었다. 그건 예. 거의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총리께 조금 죄송한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총리 1년과 인수위원장 2달간의 아마 거의 그 업무 강도는 맞먹을 겁니다. 네. 2달 동안의 인수위 활동이 사실은 5년 동안에 진행이 되고 평가를 받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2년 동안은 국정과제를 추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예. 처음 그림을 제대로 잘 그려야 예. 그다음에 그게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고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그리고 국민이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그림 그리는 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혹시 안철수 의원이 선거운동할 때 화면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철수 의원이 선거운동하면서 뭐 어떤 자료화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 붉은색 점퍼를 입었는데 네.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좀 낯설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추려봤더니 입었던 점퍼의 색깔이 상당히 여러 개의 색깔이 있었어요. 일단 국민의당의 초록색도 있었고 주황색도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네, 그건 두 번째 있었죠? 국민의당 색깔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민주당, 지금의 파란색을 사용하는 민주당에서 같이 또 정치를 하신 적도 있고 이렇게 안철수 의원은 조금씩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옮겨왔고 그 사이에는 제3의 정치, 제3정당의 존재의 의미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는데 거대 정당인 이제 민주당이 아니고 정반대쪽에 서 있다는 국민의힘에 합류를 하셨어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은 그 변화를 앞으로 설명해야 될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심이 같다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정책적인 그런 생각들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썼던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 있는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지금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당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 스펙트럼,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좌와 우가 있는 법이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좌와 우가 있고 또 중도가 있는 법입니다. 저는 그 중도 실용 정치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소속과 관계없이 제가 가진 그 어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똑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또 공교로운 게 당시에 민주당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던 김한길 대표가 지금 또 같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래 민주당에는 안 어울리셨던 분들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지는 예.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계파 정치의 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두고두고 국민의힘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한창 내부에 그런 갈등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있죠? 사실 예. 정당이 이 필요한 게 그리고 존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많은 국민들의 그 생각들을 대신에 대변해서 그것을 집권해서 실현에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니까 사실은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내부의 권력 다툼, 권력을 쟁취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계파 싸움이 되고 분열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예전에 그 민주당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마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와 보니까 개파 정치 이런 게 없습니까? 어떠세요? 계파 정치가 민주당만큼 치열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잘 모이지를 않는 오히려 네, 예.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가능하면 뭐 최근에 뭐 공부 모임 같은 것들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들레. 예, 제가 뭐 만든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서로 모여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는데 말이죠.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인수위 과정에서 이제 장관 후보자들 발표가 됐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물은 없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단일화 당시의 합의와 약속이 깨지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 알고 계실 텐데. 한번, 예, 아마 예. 그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서로 당사자들밖에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제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우선은 그림 그리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24명의 인수위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예. 인수위원은 그래서- 강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인수위원들 이제 보시면 사실 그 언론에서 분석한 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3분의 1 이상이 제가 추천한 인재들이 거기에서 이제 같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장관이 되고 이제 행정부가 되면 그건 실행에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꼭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이 보면 처음에 대통령이 처음 그 내각을 꾸릴 때를 이제 조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두 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대폭 바꾸든지 네. 하면 개각이 되는데 조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처음 대통령이 되신 분이면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각은 존중하는 게 저는 맞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과도 나누셨습니까? 인수위원장이니까. 예. 조각, 개각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뭐 제가 추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인사의 결과에 대해서 뭐 제가 추천한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뭐 불만이 있거나 전혀 그러지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 예. 국회의원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 뭐 축하 전화 혹은 또 축하하는 의미에서 같이 식사 자리하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그 당선된 그 다음 날 유세차를 타고 인사를 하다가 잠깐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저희도 방송 도중에 그 얘기가 들어왔었어요. 예. 예, 그게 뭐 영업 그 뭐라고 할까요? 의학 용어로 싱코피라는 건데요. 그게 싱코피. 좀 오래 서 있으면 피가 다리 쪽으로 몰려서 예. 잠깐 이렇게 정신이 깜빡하는 그 정도여서 아. 심각한 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 조회 오래 하다 보면 교장선생님 훈화 듣다 보면 이렇게 네, 그 쓰러지는 비슷하죠. 학생들이 거기다가 있듯이. 또 예. 그날 굉장히 더 무더웠습니다. 예. 그랬더니 바로 그 저녁에 걱정돼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백서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백서 전달식도 하고 하면서 또 뵙고 말씀 나누고 계속 그래 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초대 내각의 추천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을 추천을 안철수 국민의당 쪽에서 오셨으니까 대표로서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이게 과연 통합 정신에 맞는 인사 추천이냐. 왜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당 몫을 좀 추천해달라 그랬더니 왜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을 추천하느냐. 이게 통합 정신에 위반된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직접 드렸으니까요. 예, 뭐 제가 두 가지로 예. 설명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건 통합 정신에 의해서 벌써 2달 전에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추천을 한다가 합의된 예, 겁니까? 추천을 한다는 것이 합의가 된 거죠. 그 추천한 사람을 심사한다 뭐 이런 게 합의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그럼 또 제가 국민의힘에 있는 최고위원들을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게 또 그게 정당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요구한 적은 네. 없으니까요. 서로 서로가 추천한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당원들과 당협위원장들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추천을 이미 오래전에 한 것이고요. 네. 지금 와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는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아무런 당직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 당시에는 제가 당 대표였기 네. 때문에 그것을 결정해서 추천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당직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또 추천을 번복한다? 그건 마치 소급 입법이 말이 안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정점식 의원을 네. 추천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면 그 재선 의원 그룹이 지금 거기 그 최고위원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재선 의원 그룹 중에서 거기서 그 일종의 회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건강한 그런 정당이라면 초선이나 다선뿐만 아니라 재선 그룹들도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거기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당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그래서 추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까요? 안철수 의원은 자, 두 분 그런 통합 약속에 따라서 추천을 했으니 그 당시의 약속에 따라서 그대로 최고위원들은 임명하면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그리고 그게 네. 국민들의 약속이고 국민들은 그걸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두 사람 다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를 하는데 지금 한 명만 임명하면 당원 당규를 안 바꿔도 되는데 두 사람을 다 임명하게 되면 정원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이른바 공사가 커진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양해한다면 한 사람만 임명을 하고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다음에 임명을 하거나 일단 좀 그러자 뭐 이런 중재안도 냈는데 안철수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뭐 그런 이야기라면은 그 이야기는 벌써 2달 전에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도 사실 뭐 미리 점검을 안 했다면 그건 사실 당이 부끄러운 노릇이죠. 거기에다가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당원 당규를 면밀히 살펴보면 안 바꿔도 되는 방법이 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준석 대표는 늘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거는 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 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제가 문제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든 사람이 풀어야죠. 제가 풀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 때와는 다르게 여당은 이제 국가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진 정치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제가 특히 네, 그렇고요. 저는 마치 저 영화에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네, 보신 예.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행성에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에베레스트 산맥 같은 커다란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물에 빠져 죽었고, 그나마 정신 차리고 제대로 잘 수습을 한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탈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것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나라를 정권을 망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확장 재정을 끝내고 올해부터는 작년보다 마이너스 15% 정도의 이제 긴축 재정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당장 또 이제 자이언트 스텝 오늘 0.75%나 예. 엄청나게 그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도 또 그만큼 올리겠다고 예고했고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이 정반대인 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확장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 재정이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그 금리를 올리더라도 금리 인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가계 부채가 GDP 100%를 이미 초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이자를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이것을 헤쳐나갈 책임은 우리 국민의힘 여당에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긴장을 할 것은 정부와 그리고 또 당 대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뭐 최고위원이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이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이 이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머리를 짜내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그것이 임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민의힘에는 윤핵관은 없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은 정말 국핵관, 국민을 위한 정말 핵심 관계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국민의힘도 성공하고 정부도 성공하고 국민도 성공하고 대한민국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안철수 의원님은 당대표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자들이 뭐 1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서 다음 총선을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 있으십니까? 짧게. 그건 자기가 뭐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자격은 국민들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되는 것이지 자기가 무조건 욕심을 부려서 한다고 또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저는 10년 동안 경험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저에게 주어진 역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인정을 받겠다. 그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하고는 한번 뭔가 좀 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두 분이 너무 갈등하시는 것처럼만 비춰져서 어떻습니까? 저는 한 번도 막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이제 처음 의원총회 편한 마음으로 제가 넥타이도 매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라서. 근데 그날이 또 참 저는 바람직하게 봤던 것이 반도체에 대해서 직접 강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질문도 열심히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강연 시작하자마자 가버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게 참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